혹시 영어가 네네. 총 몇 문장인지 아세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쉬워. 다른 과목 더 공부해. 근데 왜, 잠깐만요. 서울대보다 왜 고대가 2등급 학생들을 더 감점을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청라맘스TV 매니저 조은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영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수능과 또 입시 전략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영어 교육 전문으로 해오셨고 또 청라에서만 지금 7년째 영어 학원 운영하고 계시는 연세여학원 김진영 원장님 모시고 오늘 저희가 입시 전략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여학원 대표 김진영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수능 영어에 대해서 또 수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네네. 학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지금 자이 아파트 보이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거예요. 혹시 영어가 네네. 총 몇 문장인지 아세요? 지금 70분이니까 10분이 적으니까 한 40문항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추측이세요. 맞았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국어가 네. 45문항인데 80분이고요. 네. 영어도 45문항인데 70분이에요. 아, 문항 수는 같은데 네. 시간은 더 되게 짧죠. 적게 주네요. 네, 맞아요. 외국 건데. 45문항인데 70분이면은 네네. 한 문제당 2분이 안 되게 이제 풀어야 되는데 사실 지문도 또 영어도 엄청 있잖아요. 길죠.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스피드가 좀 중요하겠네요, 영어도.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총 45문항 중에서 실제로 이제 듣기와 독해 시험 두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듣기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 시험이에요. 그러면 듣기 17문항 중에 고배점인 3점 문항이 3개나 네, 맞아요. 있는 그래서 거네요? 뭔가 약간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잠깐 해서 이제 세 문제를 다 놓쳤다. 그러면 그럼 91점이 되는 거죠. 듣기 같은 경우도 아는 만큼 들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휘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휘 공부를 꾸준히 한 친구들만이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죠. 어휘가 비단 이제 독해나 리딩뿐만 아니라 이제 듣기에서도 결국은 어휘다. 맞습니다. 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만점을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직 영어 공부가 덜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면 듣기부터 접근을 해도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듣기 평가 때 몇 분을 썼냐면 20분을 썼어요. 듣기 평가 네, 17문제에 40, 20분. 그러니까는 지금 70분에서 20분을 쓴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한 문제당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분 정도 2분 안 써야 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정말 초스피드가 그러네요. 필요한 문제인데 저거를 1분 안에 풀 수 있다고요? 국어도 아닌데. 그러게. 네, 사실은 어려운 과목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많이 오답률을 갖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빈칸 추론,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그 다음에 또 글의 제목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문법 공부해야 돼, 어휘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나오진 않고요. 녹여서 나와 있어요. 지문에.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문해력, 수능 영어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지금 모의고사 성적표면은 재수생들은 안 응시를 들어가 안 있는 한 거죠. 거잖아요. 예. 사실 그럼 수능에서는 N수생이나 이제 재수생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맞아요. 등급 받기 어렵죠. 한 등급씩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가 정말 역전의 키워드로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 돼요. 수능 때 2등급이 되었다. 그런데 수학은 그래도 꾸준히 놓고 가지 않았어. 그래서 3등급이 되었다. 그러면 사실 두 개 합쳐서 도합 지금 5네요. 5등급이죠. 그렇지만 이제 어머님들 어디선가 많이 들으셨어요. 최소한 인서울 학교 가려면 합이 6이 돼야 돼. 라고 하면 영어에서 1만 받으면 이제 맞아요,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힘이 되는 과목이라는 거죠. 영어도 아이들한테 전략적으로 충분히 공부를 해서 1등급만 압도적으로 받는다면 열심히 해야 될 과목이 영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쉬워. 다른 과목 더 공부해. 영어에 더 이렇게 너무 많이 매진하지 마. 라고 좀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좀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평가라고 해서 평가의 항목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거지 시험을 쉽게 내, 시험을 어렵게 내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었기 때문에 1등급 받기는 또 여전히 늘 네, 어렵고 어렵죠. 네, 맞아요. 그리고 최상위권이 아닌 아이들이라면은 뭐 영어가 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어를 좀 지렛대 삼아서 맞습니다.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좀 채우는 그런 전략도 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영어가 반영되는 비율이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제로 학교 내부에서는 자율성을 또 부여했어요. 각 교육부에서. 대학별로? 네, 그래서 똑같은 전형과 기준이 있다면 서울대 붙은 학생은 연세대학교도 붙어야 되죠. 연세대 붙은 학생은 그렇죠. 고려대학교도 붙어야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인재상이 달라서 또 뭐 그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실질 반영률이 또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라는 1등급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대학 너희들이 결정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감점으로 해서 0.5로 두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감점을 마이너스 3점으로 하고 있죠. 근데 왜 잠깐만요. 서울대보다 왜 고대가 2등급 학생들을 더 감점을 많이 해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2등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1등급과 2등급 차이를 굳이 많이 두지 않아도 어차피 안 와. 어차피 안 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전형에 따라서는 어떤 과에 따라서는 이제 좀 감점을 많이 줘서 나는 2등급은 안 받고 싶어라는 속내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저학년 때 외국 좀 나갔다 온 친구들은 1등급 과연 수월하게 지금 받는 데 좀 네. 도움 되나요? 도움 많이 되죠. 네. 왜냐하면 도움을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네. 이제 저학년 때 외국을 가거나 아니면 또 외국에서 그러니까 여행을 자주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집안 분위기라든지 어머니의 성향이라든지 또 학생의 관심도가 영어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열정과 노력이 초등학교 때 가도 계속되고요. 중학교 가도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 뭐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1등급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노력과 열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등급이 되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외국 나가서가 네. 아니라 그만큼 그 과목에 들이는 가족들의 그런 노력과 네. 열정에 좀 더 퍼센테이지를 주시네요. 맞아요. 영유를 어릴 때 보내서 저학년 때 영어를 완성시켜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수학이나 뭐 국어 같은 과목을 해야 될 시간을 벌어놔야 된다. 좀 신빙성이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영어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무슨 영어가 완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원어민과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어떤 관계적인 형성을 긍정적으로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유를 통해서 이제 원어민을 만나서 뭐 또 영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라는 가서 그냥 원어민하고 재밌게 놀다 오기를 바라시는 거지 내가 수능에 어떤 뭐 첫 단추를 낀다 이렇게 보내시진 않잖아요. 저는 마음도 조금은 지금 돌아보니까 영어 유치원을 저희 아이들도 꽤 오래 다녔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어느 날 울면서 왔어요. 애들이 다 아기염소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만 못 부르더래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문화센터에 예, 동요 교실에 또 등록을 시켜서 아기염소도 가르치고 낮에 나온 반달도 가르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잘하는 친구는 수시로도 막 서울대 이렇게 맞아요. 붙고 이런 특기 전형 그런 거가 되게 이제 좀 활발하게 있었던 시기 같은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원장님? 네, 요즘은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입시 몇 년 전만 네. 해도 정말 뭐
외국어 특기자 전형, 외국인 전형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또 그렇게 적지만은 않지만 있긴 예, 향후에 그렇게 계속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정보력이나 부모의 경제력이 많이 개입이 되었던 전형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많이 없어질 점점 더. 네, 그렇죠. 한국 교육 현실에서 어떤 거에 실제로 좀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게 좋은지. 네. 정말 제가 받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는 뭐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회화, 말하기에 굉장히 강점을 주다가 그 다음에 학교에 막상 들어가서 초등교육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보게 그쵸. 시작되니까 이제 이건 아니다. 이건 이제 다시 문법이나 독해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시기의 어떤 적절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뭐 영유거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일 경우에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엄마표 영어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동네에서 공부방 영어도 좋고 이렇게 놀이식으로 체험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로 쭉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가 답답한 게 이제 5학년, 6학년 또 내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와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아버님들이 많아요. 얘는 지금 수능 영어와 입시 영어로 지금 가야 되는 나이인데 아버님이 오셔서 실용 영어를 네, 회화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시면 정말 뭔가 거꾸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속상한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회화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걸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습 영어로 전환되는 학습 영어로 시점이 해야지만 나중에 진짜 뭐 논문도 읽고 지식을 발전할 수 있잖아요. 말만 해가지고서는 지식을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속상하더라도 지금 시기 적절하게 아이의 방향성에 맞춰서 가는 게 맞고요. 또 입시를 통해서 좋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평생 회화를 쓸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학습식 영어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그 최적의 시기는 언제 정도로 보세요? 그 시기는 2편에서 말씀드릴게요. 2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편으로 이어집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눌러주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